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도 커뮤니티 글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좀 바뀌었죠? 제가 지금 병원으로 옮기느라고 이런저런 준비하느라 원래 촬영하던 원장실에서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오늘의 첫 글은 원래 기력 회복이 어렵나요? 하는 글이네요. 아빠가 직장암이세요. 1월 달에 절제를 하고 나흘 뒤에 첫 미흡 식사 하시고 나서부터는 문학부 노출이 생겨서 임시 장루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항생제 내성균도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로 금식하고 보름쯤 있다 이제 미음식 식사하시다가 열흘 있다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10kg 빠졌고 근육 손실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 모시고 있으면서 저잔사 식단 챙겨드리고 뉴케어도 드시고 병원 계실 때보다는 나아지셨지만 지금도 기운이 너무 없다고 하십니다. 다 괜찮은데 병원에서는 음식도 적게 먹고 잘 못 지내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태어나면 잘 먹으면 금방 기력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당황스러워해요. 원래 이렇게 기운 차리는데 실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더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요? 퇴원하시고 3일 만에 회복하시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좀 무리예요. 보통 간단한 수술이라고 불리는 맹장수술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해도 수술하고 나와서 3일 만에 완전히 정상적으로 다니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 수술은 이제 항생제 내성균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은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셨을 텐데 특히 체중 10kg 가까이 빠지고 근육 다 빠졌으면은 뭔가 이야기하기엔 날짜가 너무 짧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허리를 삐어도 3일은 가요. 30대 중반인 남편도 수술하고 7kg 빠지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가까운 의원에서 영양제 맞으세요. 영양제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특히 잘 못 드셔서 생기는 문제에는 분명히 몸에 결핍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30대고 직장암인데 2번 더 수술을 했고 나중에 장로까지 달고 27일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육 다 빠지고 살도 5kg 빠지고 퇴원하고는 계단 한 칸을 못 올라갔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 이제 걷는 거는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걷는데 뛰는 건 불가능해요. 항암이에 열심히 먹고 운동도 했지만 항암을 하니까 또 힘들어지네요. 기본적으로 충분히 병원에서 오랫동안 회복 기간을 갖고 나왔다고 해도 대학병원 회복 기간은 말 그대로 지금 퇴원을 했을 때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준은 되었다 싶으면 퇴원을 시키거든요, 대학병원에서. 그래서 퇴원하시고 집에서 3일 만에 충분한 컨디션은 보통 힘들어요. 한 달 만에 대략 10kg가 빠지시면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잘 드시고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한 일반인도 장염 같은 것으로도 2, 3일만 고생해도 회복이 힘든데 아버님께서는 오죽 힘드시겠습니까? 제 사견이긴 합니다만 뭐 한 2주 정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주 훨씬 더 걸리실 것 같아요. 이 정도 상황이면은 보약 같은 게 이럴 때 큰 병 후 보통 수술 후나 이럴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쓰이는 원래 그런 처방들이 있고요. 아니면 뭐 잘 못 드신 거라면은 영양제들 그런 종류들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하실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해보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시면은 차라리 그냥 병원에서 조금 더 계시다 회복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수술하신 병원 말고 그런 데서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에서 꼭 이렇게 보호자가 타이트하게 붙어서 케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날짜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정상 컨디션 오려면은 반년은 이상 걸릴 것 같고요. 조금 움직일만 하다 하는 것도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항암 중 약간 증가했다가 암이 줄어드는 경우 담낭암이고 다발성으로 전이됐고요. 복막전이의 의심도 있는 상태에서 1차 CT에서 원바람이 50% 넘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2차 CT에서 원바람은 조금 늘어나고 전이된 암들은 감소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표지자가 확 줄었다가 다시 조금 늘었다 정도인데 큰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님은 일부 조금 커지고 간전히 하면 줄어들어서 내성은 아니니까 이대로 조금 더 치료하자고 해서 오늘 또 항암을 하고 왔는데요. 내성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일부 조금 커지고 일부 줄어든 상태로 유지하다가 항암 계속하면서 암 줄어드신 케이스 있을까요? 일단 내성은 아니고요. 내성일 때는 항암 표지자가 많이 커집니다. 일단 지금 약이 잘 듣고 있으니 계속 항암하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하는 분 계시고요. 난소암, 간, 비장, 뼈 전이 되었을 때 썼던 항암제 중에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커진 것도 있고 줄어드는 것도 있을 경우 항암이 안 듣는다는 걸로 본다는 교수님 말씀 듣고 다른 약으로 계속 바꿨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쓴 항암이 잘 들었고요. 다른 암이고 항암 종류도 다르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많아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처음에 약이 잘 듣다가 암이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이제 내성이 생기면서 이게 다시 약간 커져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요 정도 변화는 다시 커졌다고 보기 좀 그렇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동그란 암세포가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CT를 보면 반층 촬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잘라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크게 잘린 데의 길이를 갖고 우리는 암이 늘었다 줄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면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는 거랑 가운데 여기가 어떻게 딱 맞아서 제일 길어지는 경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그대로 있어도 CT를 찍을 때마다 몇 미리 정도는 크고 작고 오차가 생겨요. 네, CT 단층 촬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 범주에서 약간 움직이는 거는 그냥 오차 범위, 오히려 커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줄진 않았지만 그래도 커지진 않았다라고 지금 교수님이 보셔서 그냥 그대로 가자, 그리고 전이암들은 많이 잘 줄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암이 줄어들 때 계속 항암에서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같은 속도로 줄어서 싹 없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줄다가 좀 그대로 있는 것 같다가 또 줄었다가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주는 것 같다 어느 순간 확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봐야 돼. 아직은 저도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요 정도 상황이면은 아직 약 바꾸기 빠르다 보이긴 해요. 물론 뭐 정확한 거 상황을 알면 좀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지금 현재 하시는 교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 굳이 그러실 필요 없이 치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능의학병원에서 고용량 비타민C 주사 맞으신 분 계실까요? 3기 말 항암 4차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량 비타민C를 기능의학병원에서 맞으면 기운이 펄펄 난다고 지인이 추천해줍니다. 저는 먹는 거는 너무 잘 먹고 있고 선발저린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는 아닌데 뭔가를 더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지내시고 식사 잘 하시면 괜찮아요. 굳이 고용량 비타민 맞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아빠는 맞았어요. 하시려면 항암주 빼고 주 2~3회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고용량이라 1회 9만원, 실비가 없어서 금액적으로 부담은 되고 또 그만큼 값어치가 있느냐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맞을 때 항암 때문에 생긴 피부 발진 등이 좋아지더라고요. 또 한 분은 IVC 단독만으로도 고용량과 주기에 따라 효과가 있지만 항암 방사선과 병행할 시 반응률을 매우 높여준다는 연구 논문들도 있고 그에 따른 사례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면역 항암제 할 때는 중탄산 나트륨과 항내 유익균이 반응률을 높여주듯이 일반 화학 항암과 방사선에서는 IVC를 병행해서 도움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될 일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일단 고용량 비타민C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희 병원에서도 요거를 하고 있는데, 일단 1번 효용은 항암 스트레스를 높여서 항암 효과를 높이는 게 주된 목적이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그게 가장 연구도 많이 돼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연구가 덜 돼 있는데 뭐 지금 이야기 나온 뭐 부작용을 한다든지 기운이 난다. 근데 기운이 나고 하는 거는 약간 사람 특이적이고 하고 나면은 뭐 체력적인 부분이나 뭐 아니면 뭐 몇몇 부작용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정확한 기전이나 연구된 바는 없는 특이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일 주력으로 삼는 거는 이제 항암 효과를 높이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항암 부작용 완화. 항암 부작용 완화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게까지 뚜렷한 이익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서 일단은 항암 효과 증대에 조금 더 주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이지만 갑자기 찜찜해서요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대장 내시경 받고 암으로 의심돼서 크기가 조금 컸지만 일단 절제술로 떼어냈고 점진센터에서는 암으로 진단 내려졌고 점막 하층에 4mm 정도 침범한 것 같다고 자신들 능력으로는 이 정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큰 병원 가서 정확하게 검사하라고 해서 삼성병원에 CT 혈액 검사하고 결과 들으러 갔습니다. 제발 전이만 없어라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떼어낸 조직 검사를 하니 1mm 정도 점막 하층 침범해서 이전 병원에서 한 절제술로 암은 제거가 된 것 같다고, 전이도 없고 공격성도 괜찮은 것 같으니 수술은 하지 말고 6개월 뒤에 내시경 CT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예방 차원으로 수술을 해봤자 지금 넣어두는 것과 1~2%밖에 예방 효과밖에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수술까지 안 해도 돼서 다행이다 했지만 예방 차원에서 잘랐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소화기내과보다 외과로 갔어야 하나, 이러다 전이라도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네요. 다른 병원 외과로 가봐야 할까요? 걱정되시면 여러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도 괜찮다 하면 걱정을 덜 수 있고 더 해보자 하시면 예방 차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분은 정말 다행입니다. ESD 시술로 점막 하층까지 절제하신 건가요? 최종 진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다시 댓글 달아주셨네요. 저도 삼성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점막 하층 침윤 깊이가 깊지 않으면 ESD 시술로 끝낸다고 들었어요.
또 한 분은 전 지금 대장 수술을 해보기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과잉 진료와 적극적인 치료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커뮤니티에도 초기 ESD로 하고 몇 개월 만에 높은 기수로 나왔다는 글을 봤습니다. 그게 1% 가능성이라도 본인에게 해당될 때는 100%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많은 이야기이긴 하죠. 보통 방어 진료라는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확률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이 하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환자에게 닥칠 큰일과 의사에게 돌아올 그 수많은 원망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불합리하지만 안전하게 가자라는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병원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죠. 그 정도면은 보통 저는 안전하다고 보기는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게 위험하면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일단은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죠. 이미 있었는데 그것만 살짝 띄어냈어요 그러면은 불안해지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해서 찾은 결과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암이 굉장히 빨리 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미리 항암제를 먹는다거나 방사선을 쏘거나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거를 수술로 띄어낸다?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자주 검사하면서 계속 체크를 해나가고 그리고 이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암을 예방하는 수많은 다른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암이 잘 자랄 수 없는 체내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을 해주시면서 관찰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이럴 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들로 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